6월 12일 사상 최대 규모로 도전하는 IPO가 18일 남았습니다. 기업 가치 1.75조 달러, 우리 돈 약 2,275조 원,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1.87조 달러, 약 24조 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엔비디아의 3.5배, 애플의 9.5배, 이걸 어떻게 사야 합니까? 5월 20일 공개된 S1 1차 자료로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스페이스X는 더 이상 단순한 우주 회사가 아닙니다. 세 개의 사업부가 합쳐진 지주회사 구조입니다. 첫째, 펠컨 9 발사 사업. 둘째,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그리고 셋째, 올해 2월 2일에 통째로 합병한 XAI, 그룹 인공지능과 X, 옛 트위터까지 들어왔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스타링크 61%, 발사가 21%, 그리고 XAI가 17%입니다. 우주 회사가 인공지능 매출을 17% 가지고 있다는 게 이번 IPO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첫 번째 사업부 스타링크부터 봅니다. 스타링크는 고도 550km, 저궤도 위성 인터넷입니다. 기존 정지궤도 위성이 35,000km 떨어져 있어서 지연이 600m초였다면 저궤도는 25m초입니다. 게임이 되고 화상회의가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위성 숫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스타링크 위성이 9,600기. 인류가 우주에 띄운 기동 가능한 위성 전체의 75%입니다. 다음 단계는 V3 위성으로 초당 1테라비트 다운링크를 제공합니다. 시장 규모는 어떨까요? 위성 인터넷 시장은 올해 약 139억 달러, 2033년 280억 달러까지 커집니다. 연평균 10% 성장입니다. 경쟁사를 보면 LEO 위성 보유 또는 계획 기준 스타링크가 약 3만 기로 압도적 1위, 2위 중국 국가위성망이 1만 3천 3위, 아마존 쿠이퍼가 7,700, 4위 원앱이 6,400입니다. 격차가 2배 이상입니다. 그 외 비아셋은 항공기 와이파이, 휴즈넷은 미국 저가 위성 인터넷의 강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4단계로 진화 중입니다. 처음에는 가정용 인터넷으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동형, 그러니까 캠핑카, 요트, 여객기, 유나이티드 항공, 하와이안 항공이 이미 채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과 정부, 오일식 주선, 원격 연구기지, 농장. 네 번째는 군사용, 스타쉴드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우주군 전용 변형이 따로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통신망 역할을 했습니다. 가정용 ISP가 글로벌 연결 인프라로 자체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해자는 수직 통합입니다. 위성도 자체 제작, 발사도 자체 로켓, 사용자 단말기도 자체 생산, 서비스도 자체 운영. 이걸 다 가진 곳은 스페이스X 한 곳뿐입니다. 쿠이퍼는 위성과 발사가 분리돼 있고 원앱은 발사 외주입니다. 그 결과 다운로드 속도 중간값이 초당 225메가비트, 지연 25m초. 광케이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미 7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신규 국가 진입에 1년에서 2년 걸리니 경쟁사가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사업부, 발사 사업, 펠컨 9 로켓의 힘은 재사용입니다. 일단 부스터가 발사 후 다시 수직 착륙해서 새 미션에 또 씁니다. 누적 부스터 착륙이 530회, 재사용 부스터로 비행한 횟수가 540회입니다. 올해 1분기 발사 40회 중 39회가 재사용 부스터였습니다. 97.5%입니다. 사실상 모든 비행이 한 번 이상 사용된 로켓입니다. 발사가 비행기 운항처럼 굴러갑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위치냐? 작년 2025년 전 세계 궤도 발사가 321회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중 스페이스X가 165회, 51%입니다. 단독으로 절반 이상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궤도에 올린 질량 기준 80%, 위성 숫자 기준 85%입니다. 2위가 중국 항천거기로 68회입니다. 격차가 2배 반입니다. 3위 로켓neb이 18회, 미국 ULA가 6회, 블루 오리진이 2회입니다. 사실상 단독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스타쉽이라는 새 로켓을 개발 중입니다. 누적 11회 시험 비행을 했고 12차가 IPO 3주 전인 5월 21일이었습니다. 신형 랩터 엔진, 새로 만든 패드2 발사대, 그리고 차세대 V3 모델 첫 데뷔였습니다. 결과는 부스터가 폭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폭발이 IPO 가격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수단이 다시 보고 있습니다. 스타쉽 개발에 들어간 연구비가 작년 한 해만 30억 달러입니다. 적자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30억 달러를 태우면서 만드는가? 풀 재사용에 100톤 이상 페이로드가 가능해지면 궤도에 1kg 올리는 가격이 지금 펠컨 9 대비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장이 사계에 새로 열립니다. 첫째, 스타링크 V3 위성을 한 번에 60기 배치합니다. 둘째, 나사 아르테미스 달 화상 미션. 셋째,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웁니다. 넷째, 지구 안에서 도시간 1시간 수송입니다. 이게 스타쉽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사업부 XAI입니다. 올해 2월 2일 두 회사를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첫째가 XAI 본체로 그록이라는 대형 언어 모델과 콜로서스라는 거대 데이터 센터를 보유합니다. 멤피스에 엔비디아 GPU 10만 장 이상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둘째가 X, 옛 트위터입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약 6억 명입니다. 이 둘이 통째로 스페이스X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시장에서 위치는 어떤가? 미국 챗봇 시장 점유율로 보면
그룹이 2025년 1월에 1.5%였는데 1년 만에 17.8%가 됐습니다. 9.4배 성장하면서 챗GPT, 제미나이에 이어 미국 3위입니다. 월 활성 사용자가 6,400만 명입니다. 벤치마크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코딩 SWE 벤치 점수에서 그록4가 75%로 1위, GPT 5.4가 74.9, 클로드가 그 다음입니다. 그록의 진짜 차별점은 X 실시간 데이터에 연결됐다는 점입니다. 다른 모델은 못 가지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왜 우주 회사면서 인공지능 회사를 통째로 사들였는가? S184쪽에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인용하면 우리는 2028년부터 궤도 인공지능 컴퓨팅 위성을 배치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구 데이터 센터는 전력, 냉각, 토지의 한계가 있고 우주에서는 태양광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쉽으로 데이터 센터 모듈을 우주에 올리고 스타링크로 지상에 연결하고 XAI가 그 위에서 인공지능을 돌립니다. 세 사업부가 합쳐지는 이유가 이 한 문장입니다. 이제 숫자를 봅니다. 작년 FY 2025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이 186억 7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4조 원입니다. 영업 손실이 25억 9천만 달러. 조정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65억 8천만 달러 흑자입니다. 그리고 회계 기준 순손실이 49억 4천만 달러. 약 6조 4천억 원 적자입니다. 그러면 매출 24조에서 어디서 얼마를 벌었나? 스타링크가 11조 4천억으로 61%, 발사 사업이 4조로 21%, XAI가 3조 2천억으로 17%입니다. 매출의 60% 이상을 스타링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 49억 달러는 어디서 나왔는가? 세그먼트별로 쪼개면 답이 나옵니다. 스타링크는 작년 한 해 영업이익 44억 2천만 달러 흑자입니다. 1년 전 대비 120% 폭증했습니다. 발사 사업은 6억 5천만 적자인데 스타쉽 연구개발이 30억 들어갔으니 실질적으로 펠컨 자체는 흑자입니다. 그리고 XAI가 작년 한 해 63억 5천만 달러 영업 손실입니다. 적자의 본체가 여기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번 돈을 XAI가 거의 다 태우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스타링크의 다음 분기는 어떻게 봐야 하나? 두 가지 지표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1년 전 500만 명에서 지금 1030만 명? 1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입자당 월 매출이 86달러에서 66달러로 23% 떨어졌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9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입니다. 회사가 직접 명시했습니다. 가입자당 매출을 올리지 않는다. 가격보다 볼륨을 택했습니다. 가입자는 2배 늘었지만 단가는 3분의 2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걸 어떻게 평가해왔나? 보도 기준입니다. 2025년 7월 인사이더 매도 때 4천억 달러였습니다. 5개월 뒤 12월에 8천억으로 2배가 됐습니다. 아터마 올해 2월 XAI 합병하면서 1조 2,500억, 4월 S1 비공개 제출 때 1조 7,500억, 그리고 이번 IPO 목표가 2조 달러까지 거론됩니다. 10개월간 5배 뛰었습니다. 인수단은 골드만삭스가 주관, 모건 스탠리가 공동 주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가지 숫자입니다.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배수. 스페이스X는 93.7배입니다. 엔비디아 26.5배, 3.5배, 애플 9.8배, 9.5배, 테슬라 14.6배, 6.4배입니다. 이 가격이 합리적인지는 사겠다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매분기 세 가지를 같이 추적하겠습니다. 성장, 스타링크 가입자, 소진, XAI 분기 적자, 그리고 희석, 락업 해제와 추가 발행. 이 3축을 매분기 같이 추적하겠습니다. 한국 시청자가 알아야 할 실용 정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장 직후 유통 주식 비율이 5% 미만입니다. 보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첫날 주가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둘째, 이종 의결권 구조라서 S&P 500 지수에 즉시 편입되지 못합니다. 패시브 자금 유입이 늦어집니다. 셋째, 한국에서 직접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한국 증권사가 인수단에 빠져 있습니다. 우주 ETF인 ARKX로 미리 사는 방법, 이건 지금은 안 됩니다. 상장 후에야 편입됩니다. 결론은 6월 12일 이후 미국 주식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정리합니다. 다음 분기에 같이 봐야 할 체크리스트 세 가지. 첫째, 스타링크 가입자당 매출이 추가로 떨어지는가. 둘째, XAI 분기 적자가 더 커지는가. 정체되는가. 셋째, 락업 해제 시점과 물량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청자 추가 주의. 환율 1,300원 기준. 미국장은 한국 시간 밤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양도소득세 22%도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 두 편으로 갈라주세요. 사겠다. 그리고 안 사겠다. 양쪽 다 근거가 됩니다. 골드만삭스 인수단 보고서를 본 분도, 스타쉽 폭발 영상을 본 분도 댓글 한 줄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미국 계좌로 들어가실 분 몇 층이 적정선이라 보세요? 다음 분기 실적 같이 추적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